여기서 뭐 하는 거죠, 김 선생님? 교장실 문이 열리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박상우 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김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교장과 그 뒤에 선 학부모들을 마주했다. 책상 위에는 김준호의 오른손 아래 놓인 CCTV 영상 캡처본과 병원 진단서가 펼쳐져 있었다. 설명해 주실 시간입니다, 교장 선생님. 김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40년 전 특전사 시절에 그 냉철함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우리 하은이가 왜 학교 화장실에서 실신했는지, 그리고 왜 3달 동안 아무도 모른 척 했는지. 서진우의 아버지 서정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이봐요. 우리 아들을 음해하려는 거요? 당신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김준호의 굵은 손가락이 책상을 한번 두드렸다. 증거요?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당신, 손녀 문제로 우리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오? 김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격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위엄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서 이사님, 제가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학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당신 아들을 포함해서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 김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네. 하은이가 깨어났다고요? 그 순간 김준호의 시선이 서진우의 아버지와 교장을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시간입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를 감싸는 안개 속에서 김준호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렸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군인 시절 그대로의 습관을 간직한 그는 매일 OKM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조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에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16살 손녀 김하은의 상큼한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다.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긴장되세요? 김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군인이 30년, 교사가 5년이면 새삼스러울 게 있나? 식탁에 앉으며 김준호는 손녀가 차려놓은 간단한 아침상을 바라보았다. 특전사 출신이 인생 후반에 체육교사로 전직한 것은 많은 이들의 의아함을 샀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5년 전 아들 부부가 해외 발령으로 떠나며 손녀 하은이를 맡기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다. 자격증을 따고 하은이가 다닐 서울 명진고등학교의 체육교사가 된 것은 손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김준호가 물었다. 하은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손녀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의 비밀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도착한 김준호는 교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오늘의 수업 계획을 점검했다. 창밖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다. 아,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국어교사 이미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은 3학년 진로 체험 때문에 체육관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김준호는 감사히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없소. 대신 오후 수업은 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오. 이미영은 미소 지으며 김준호의 말투에 익숙한 듯 대답했다. 늘 협조적이셔서 감사해요. 근데 혹시 하은이 괜찮아요? 요즘 좀 어두워 보이던데. 김준호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특별한 건 아닌데.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예전보다 대화를 덜 하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종이 울리기 전 김준호는 창가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사이로 하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보다 고개를 더 숙인 채 걸어오는 하은이의 뒤로 몇몇 학생들이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 서진우가 하은이를 향해 무언가 말하자 하은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김준호의 직감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눈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첫 수업은 1학년 6반, 하은이의 반이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하은이를 찾자 평소와 달리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은 처음이었다. 오늘은 농구의 기본기를 배울 것이다. 2명씩 짝을 지어라. 학생들이 재빠르게 짝을 찾아가는 동안 하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김준호가 다가가려는 순간 서진우와 그의 친구들이 하은이 주변에 모여 무언가 말하는 것이 보였다. 하은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김준호는 창문 너머로 교정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 여느 때라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야 할 하은이가 도서관으로 혼자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서진우와 그의 무리가 도서관 입구에서 하은이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에 김준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김준호는 하은이를 찾아 학교를 둘러보았다. 교실, 도서관, 동아리실,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누구 있소? 대답 없는 화장실. 김준호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망설였다. 그때 안에서 들려온 하은이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화장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하은이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교복은 물에 젖어 있었다. 왼쪽 눈 주변이 붉게 부어오른 채였다. 하은아. 김준호가 달려가 손녀를 안았다. 누가 이런 짓을.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군인이 30년이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말해다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서진우는 그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재단 이사라고. 학교에도 큰 돈을 기부했대요. 김준호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특전사 시절 전우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결연한 의지가 되살아났다.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교장실 앞에 서 있었다. 노크 소리에 박상우 교장이 문을 열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신지. 학교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소? 교장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사건 말씀이신지. 제 손녀 하은이가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소. 그리고 어제는 신체적 폭력까지 있었소. 교장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선생님,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하은이의 진술과 멍 자국, 그리고 이것. 김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복도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서진우와 친구들이 하은이를 화장실로 몰아넣는 장면이 선명했다. 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장난이라고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요. 교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서진우 학생의 아버지는
우리 학교 최대 후원자시고 이런 문제로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음 달에 새 체육관 기공식도 있고 그래서 학생이 다치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교장이 더듬거렸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준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알겠소. 제가 직접 해결하겠소. 교장이 놀라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교사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뜻이요. 김준호는 그날 오후 체육 수업 시간에 서진우와 그의 친구들을 따로 불렀다. 농구장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하은이에게 한 일을 알고 있다. 서진우가 비웃듯이 답했다. 뭐라고요? 저희가 뭘 했는데요? 특전사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적을 마주했을 때 항상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는 것. 스스로 물러나거나 내가 물러나게 만들거나. 서진우가 코웃음 쳤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다. 김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부터 하은이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더 이상의 괴롭힘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쩌시겠어요? 서진우가 도발했다. 그때는 군인 김준호가 될 것이다. 그의 말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김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김 선생님, 교장실로 와주세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서진우의 아버지 서정민이 교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교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서정민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우리 아들을 협박했다면서요? 서정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뭔데 감히? 김준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우리 아들을 범인 취급해? 나 서정민이 누군지 알아? 당신 같은 늙은이 교사 하나 잘라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김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정민을 바라보았다. 저는 전장에서 죽음을 수십 번 마주한 사람입니다. 위협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장이 중재하려 나섰다.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이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교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영 교사가 급히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김하은 학생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교장실을 뛰쳐나갔다.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김준호는 주변을 살폈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하은이의 휴대폰 화면에는 메시지가 열려 있었다. 너와 내 할아버지 모두 끝장날 거야. 김준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이제 더 이상 체육교사로서가 아닌 특전사 출신 김준호로서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다. 김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굳게 앉아 있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하은이는 심한 스트레스와 탈수 상태로 쓰러졌으며 몸에는 여러 차례의 구타 흔적이 있었다. 특히 가슴 부위의 멍은 최근에 생긴 것이었다. 김준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특전사 시절 숱하게 겪었던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법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정보 수집, 상황 판단,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 김 선생님, 이미영 교사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다. 병원을 찾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은이 상태는 어때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소. 의사 말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그렇다는군. 병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의 하은이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김준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불현듯 아들 내외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최소한 하은이가 깨어난 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이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서진우와 그 친구들이 하은이를 화장실로 불러냈더군요. 김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영상을 저장해 두었소? 네, 교무실 컴퓨터에 복사해 뒀어요. 하지만 이미영이 머뭇거렸다. 교장 선생님이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셨어요. 서진우 아버지 때문에. 돈이 정의보다 중요하다?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군에 있을 때 배운 게 있어. 적과 타협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서진우는 이미 여러 학생들에게 비슷한 짓을 했지만 모두 그 아버지 때문에 입을 다물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병실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않았다. 새벽녘 하은이가 미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김준호는 즉시 의사를 불렀다. 할아버지. 하은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김준호가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할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려서. 넌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건 할아버지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말거라. 의사의 진찰 후 하은이는 다시 잠들었다. 김준호는 병원을 나와 학교로 향했다. 이른 아침 교무실에는 아직 몇몇 선생님들만 출근해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서류철을 꺼냈다. 교무수첩이요? 옆자리 김영우 선생이 물었다. 학생 기록을 좀 확인하려오. 김준호는 서진우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업 시간표, 방과 후 활동, 출석 기록까지. 특전사 시절 정보 수집의 경험이 이제 교사로서 학교 폭력과 싸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김준호는 교장실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김 선생님 들어오세요. 박상우 교장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하은 학생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약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구타 흔적이 여럿 있었소. 김준호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김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서 이사님이 학교에 끼친 영향은 교육자로서 학생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김준호가 단호하게 물었다. 만약 학교가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경찰과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겠소.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지 마세요. 서 이사님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분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선생님 개인에게도 불이익이 위협으로 들립니다만 김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이미 결심했소. 오늘 오후 2시까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 여부를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겠소. 교장실을 나온 김준호는 복도에서 이미영과 마주쳤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소. 하지만 나는 다른 계획도 준비해 두었소. 점심시간 김준호는 교내 CCTV를 모두 확인했다. 지난 3개월간 하은이가 괴롭힘을 당했던 장면들을 수집하고
동시에 서진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했던 증거를 찾아냈다. 영상들을 휴대폰에 저장한 그는 곧 체육관으로 향했다. 체육관에서는 서진우와 친구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서진우가 비웃듯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또 협박하실 건가요? 김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게 협박인지 증거인지 너희가 판단해라. 서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영상 속에는 그가 하은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했다.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때린 건 아니라고요. 법정에서 그 말을 해보거라. 김준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이 모든 증거를 넘기거나. 서진우가 주변 친구들을 돌아보며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내 아버지도 곧 알게 될 거다. 문제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지. 너의 자백으로 알게 될지 아니면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될지.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에 체육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정민이 성난 표정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또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건가? 서정민이 김준호에게 다가왔다. 내가 어제 경고했을 텐데. 김준호는 담담하게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당신 아들이 한 일을 보시오. 서정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게 장난일 뿐이잖아. 장난으로 학생이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면 그건 범죄요. 김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선택하시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서정민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이봐요, 우리 얘기 좀 따로 합시다. 선생님 원하는 게 뭐요? 금전적인 보상이라면. 나는 정의를 원한다. 김준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원한다. 그 순간 체육관에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서진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도 있었다. 김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끝내고 싶소. 서정민은 초조한 기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우야,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서진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소년의 모습만 남았다. 아버지, 그때 교장과 몇몇 교사들이 체육관에 들어왔다.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김준호가 대답했다. 학교 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중입니다. 교장은 서정민을 힐끔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건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두 교장실로. 아니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다. 더 이상 숨기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학생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서정민이 갑자기 김준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하오. 첫째, 서진우와 관련 학생들의 진심 어린 사과. 둘째,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셋째, 학교 차원의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 마련. 서정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의 아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날 오후 학교폭력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서진우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은이를 비롯한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서정민은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와 상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학교는 서정민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김준호는 하은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김준호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넌 잘못이 없어. 이젠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김준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진우와 서정민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그리고 학교가 정말로 변할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했다. 특전사 출신의 그는 언제나 다음 상황에 대비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온 이미영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김 선생님, 서진우가 전학을 간대요. 전학? 김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망치는 건가? 아니요, 서 이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교장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다고.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영이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서 이사님이 약속했던 학교폭력 예방 기금은 그대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해요.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하은이는 며칠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호는 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전쟁터든 학교든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김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 서정민과 서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과연 진심일까? 특전사 시절 익힌 그의 직감은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드르륵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하은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 학교는 겉으로는 평온을 찾은 것 같았다. 서진우가 전학 간 후 교내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 하은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김준호의 직감은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동아리 활동 있어서 조금 늦을 거예요. 하은이가 아침 식탁에서 말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니?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하은이가 미소 지었다. 오히려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더 답답해요. 학교에 도착한 김준호는 교무실에서 이미영과 마주쳤다. 하은이는 어때요?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괜찮소.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김준호가 대답했다. 이미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서 이사님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김준호의 눈썹이 움찔했다. 무슨 소리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회사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급하게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김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오후 체육 수업, 비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배구를 하는 동안 김준호는 잠시 교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누가 놓고 갔소? 김준호가 옆자리 선생님에게 물었다. 아, 택배기사가 선생님 앞으로 온 거라고 두고 갔어요. 봉투를 열자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김준호 선생님, 이것을 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아해하며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김준호는 그 안에 담긴 파일들에 충격을 받았다. 서정민의 회사가 저지른 불법 거래 내역, 탈세 증거, 그리고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장에게
건넨 뒷돈 증거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USB를 뽑은 김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서정민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정보를 수집했고 그에게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리고 왜? 생각에 잠겨 복도를 걷던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하은이의 비명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김준호는 즉시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렸다. 음악실 앞 복도에서 하은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서진우? 김준호가 놀라 물었다. 넌 전학 간 게 아니었나? 서진우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김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서진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김준호가 서진우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지? 제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어요. 서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해외로 도망가셨는데 저한테 이것을 전해주라고 했어요. 서진우가 내민 봉투를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안에는 작은 USB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김 선생님이 전직 특전사인 걸 알고 무서워하셨어요. 선생님이 우리 회사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김준호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무슨 조사를 했다고? 그때 복도 끝에서 박상우 교장과 몇몇 교사들이 급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김준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차분히 대답했다. 서진우가 하은이에게 사과하러 왔소. 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 학교에 무단 침입한 거니? 서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미영 교사가 하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리 와, 교무실에 가자. 김준호는 서진우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갔다. 아이의 얼굴은 지난번 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혼란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걸 말해보거라. 김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대요. 아버지는 선생님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선생님이 우리를 조사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서진우가 흐느꼈다. 아버지는 해외로 도망쳤고 저희 엄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서정민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용한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일까? 내가 가진 USB에는 뭐가 들어있지? 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김 선생님께 전해드리라고만. 김준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정민의 얼굴이 나타났다. 김준호 선생님,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냈어. 특전사 출신, 그리고 영상이 갑자기 끊겼다. 김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 교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김 선생님, 교장실로 와주세요.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낯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육청 감사관과 경찰로 보였다. 김준호 선생님이시죠? 감사관이 물었다. 최근 학교 내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장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준호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서정민 씨의 비리 제보가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김준호는 단호히 부인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찰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김준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정민의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건 김준호는 당황했다. 내가 아니오. 나는 그곳에 간 적이 없소.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선생님을 이용해 서정민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 같군요. 교장이 불안하게 말했다. 그럼 이 문제는 경찰이 교장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박상우 교장 선생님, 서정민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회의가 끝나고 김준호는 복도에서 경찰과 대화를 나눴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시오? 경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서정민 씨의 회사가 10년 전 군납품 비리에 연루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을 조사하던 특전사 부대원이 있었는데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강태식. 아시나요? 내 전우였소. 하지만 그는 10년 전 불명예 전역을 했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민 씨의 로비로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태식 씨는 3개월 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옛 전우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김준호는 교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강태식의 사진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준호야, 내가 떠날 때까지 이 편지는 내게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서정민은 10년 전 내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내 손녀가 그의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운명이다. 내가 하지 못한 정의를 내가 실현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 부탁이다. 마이너스 태식. 편지를 읽은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전우의 마지막 부탁이 이런 형태로 자신에게 왔다니. 그날 밤 하은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김준호는 거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하은아,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하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기대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나는 영웅이 아니란다.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야. 서진우는 어떻게 됐어요? 하은이가 물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이모댁으로 가게 될 거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가질 거란다. 그 애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하은이의 말에 김준호는 놀랐다.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 거예요. 김준호는 손녀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했다. 내 말이 맞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변할 수 있어. 그날 밤 김준호는 오랜만에 군복무 시절 일기를 펼쳐보았다. 강태식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그들은 젊고 의기양양했다. 김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태식아, 내 마지막 임무는 완수됐다. 이제 편히 쉬어라.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박상우 교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교육청에서는 임시 교장을 파견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미영이 교무실에서 김준호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교육청에서 이 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책임자로 선생님을 추천했대요. 김준호는 놀랐다. 나를? 왜? 학생들의 신뢰가 가장 높은 교사라고 해요. 특히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선생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대요.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소. 방과 후 김준호는 체육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선생님. 김준호는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요. 서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정말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서진우에게 다가갔다. 내 진심이 느껴진다.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김준호는 서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과거의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은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있을 거다. 김준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체육관을 나오는 길에 김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그는 문득 전쟁터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전투가 끝난 후의 고요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할아버지. 하은이가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늘 동아리에서 새 부원이 들어왔어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그래, 누구지? 은서예요. 예전에 서진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애인데 이제 우리 함께 음악부에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김준호의 가슴에 뿌듯함이 퍼졌다. 하나의 작은 용기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군인으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믿어왔던 가치였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김준호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사랑하는 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그래, 집에 가자. 두 사람이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검찰청이었다. 여보세요? 김준호님이시죠? 서정민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김준호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하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집으로 걸어가는 길, 김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생각했다. 특전사에서 체육교사로, 그리고 학교 폭력과 싸우는 전사로.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이 바로 김준호의 삶의 방식이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학교 운동장을 비추는 봄날 오후 명진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제1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출범식이라는 현수막 아래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행사의 중심에는 김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비록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특전사 시절의 날카로움과 교사로서의 따스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여러분, 김준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을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객석에서는 하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학생회장이 된 은서와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맨 뒷줄, 출입구 근처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서진우였다. 1년 만의 방문이었다. 김준호의 연설이 끝나고 학생들의 공연이 시작되자 서진우는 조심스럽게 김준호에게 다가갔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그 오만했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서진우,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나. 김준호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어요. 서진우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김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서정민에게서? 네. 아버지는 현재 해외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편지를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읽어봐도 괜찮겠니?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김준호 선생님께 당신을 원망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한 일은 비겁한 도주였다는 것을 강태식 중사의 일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내 아들도 당신 손녀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우주의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내 아들에게 보여준 자비와 가르침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서진우는 이제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는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당신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구했습니다. 김준호는 편지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 많이 변하셨구나.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비록 감옥에 가시겠지만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때 하은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서진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하은이는 잠시 서진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김준호는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돌아갔다. 김준호는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새로 부임한 이선영 교장과 마주쳤다. 김 선생님,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변했어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더군요. 서정민 씨 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된대요. 선생님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교무실로 들어선 김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미영이 다가와 말했다. 아, 그거 오늘 아침에 배달됐어요. 보내는 사람은 없던데. 상자를 열자 낡은 군대 수첩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강태식의 아내가 보낸 것이었다. 김준호 선생님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수첩을 당신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존경했고 당신이 정의를 실현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10년 전 군납품 비리를 조사하던 강태식의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의 친필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준호에게 난가지만 내가 이 싸움을 끝내주리라 믿는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김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교무실 문이 열리고 이미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김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김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옛 전우의 안부를 받았소. 그러고 보니 제가 김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특전사에서 교사로 전직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우들을 지키는 일과 아이들을 지키는 일, 본질적으로는 같소? 둘 다 미래를 위한 싸움이니까. 오후 체육 수업, 김준호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있었다. 멀리서 하은이와 은서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달려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 지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손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연합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자고. 김준호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하고 싶니? 한번 해보려고요. 모두가 변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김준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지지한다. 수업을 마치고 교정을 걸으며 김준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30년의 군 생활, 특전사에서의 임무들, 그리고 이제는 교사로서의 새로운 도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그의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한 싸움, 약자를 보호하는 사명. 교무실에 돌아온 김준호는 퇴직 신청서를 바라보았다. 내년이면 그는 70세가 되어 정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년 후에도 그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었다. 김 선생님, 이선영 교장이 다가왔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전국 모델로 확대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준호는 놀랐다. 전국으로요? 네, 선생님의 경험과 방법론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군 경험을 교육에 접목한 부분이 혁신적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준호는
하은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하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변했어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리고 모든 용기 있는 학생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거야. 집 앞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식의 아내였다. 김준호 씨, 마침내 직접 뵙게 되네요. 이미경이 말했다. 남편이 늘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라면 할 수 있다고.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의를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 후 김준호는 서재에 앉아 강태식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마침내 실현된 정의. 그의 손가락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메모가 떨어졌다. 정의는 칼이 아닌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준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 김준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전우는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오늘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서진우였다. 김 선생님, 서진우가 뛰어왔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달에 있을 봉사활동, 하은이도 참가한대요. 괜찮을까요?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준호는 서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허세가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하은이가 괜찮다고 했다면 나도 괜찮다. 하지만 기억해라. 신뢰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서진우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증명할게요. 수업종이 울리고 김준호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1학년 신입생들과의 첫 수업이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체육관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경건하게 줄을 서 있었다. 김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안녕하다, 여러분. 김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될 것이다. 체육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협동, 존중,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 앞에는 단순한 노년의 체육교사가 아닌 삶의 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전사가 서 있었다. 자, 오늘은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수업이 끝나고 김준호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미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도 수업 잘하셨네요. 이미영이 미소 지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김준호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요. 아, 그리고 서정민 씨 재판 날짜가 확정됐대요. 다음 달 15일이래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준비하겠소. 하교 시간, 김준호는 교문 앞에서 하은이를 기다렸다. 학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하은이가 은서와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달려왔다. 오늘 동아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손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생각해낸 거니? 네. 제가 경험했던 일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준호와 하은이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공원을 지나갔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길게 늘어뜨렸다. 할아버지, 특전사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은이가 물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시간이었지. 팀워크, 헌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그런데 왜 그걸 포기하고 교사가 되셨어요? 포기한 게 아니란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다. 단지 싸움의 장소와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야. 전쟁터에서는 총과 전략으로 싸웠지만 학교에서는 지식과 사랑으로 싸운단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김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집 앞에 도착하자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불명이었다. 여보세요? 김준호 교사님?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선생님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고려 중입니다. 김준호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영광입니다. 언제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준호는 서재에서 내일 있을 수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30년의 군 생활, 특전사에서의 임무들, 아들 부부가 해외로 떠나고 손녀를 맡게 된 일, 교사가 된 결정, 그리고 학교 폭력과의 싸움까지.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에서 그가 지켜온 가치는 변함이 없었다.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책상 위에는 강태식의 수첩과 서정민의 편지, 그리고 내일 있을 교육부 장관과의 회의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6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은이, 학생들,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모든 이들과 함께였다. 할아버지, 문을 살짝 두드리며 하은이가 들어왔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응, 내일 수업 준비 중이야. 김준호가 미소 지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김준호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있어 내가 감사하단다. 너는 나에게 새로운 싸움의 이유를 주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가을밤, 특전사 출신 체육교사와 그의 손녀는 조용히 내일을 기다렸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